정확히 말하면 7월 마지막 날 정도? 그때 공저랑 12주 학교를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처럼 워크숍 오고 등록하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 와보지도 않고 일단 신청을 했고 와서 알았어요. 이런 곳이라는 거. 근데 이제 카페를 통해서 조금 몇 개 읽어보다가 처음부터 저도 막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진 않았고, 제가 한채격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저는 지금 대치동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5년 차 됐어요. 28살에 처음 차렸어요. 근데 이제 대치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부유한 집안이니까 사람들이 다 제가 되게 부잣집 딸인 줄 알고, 또 엄마가 미술학원을 오래 하셔서 엄마가 돈을 다 대줘서 얘가 차렸구나 하고 이제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딱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망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차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저기 교육대학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돈이란 게 진짜 1,000만 원이 가격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어떻게 여기 처음 오게 됐냐면 블로그에서 명화에 대한 글들을 썼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빅소라는 아이디로, 그냥 저희 학원 이름이 빅피쉬예요. 제가 팀버튼 영화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빅피쉬에서 이제 원장님인데 이름이 소영이니까 좀 빅소였어요, 별명이. 왜냐면 직원들이 다 나이가 비슷해서. 그래서 빅소라는 이름으로 명화 글을 봄부터 올렸었거든요. 결혼을 작년 10월에 하고 남편이 스노우보드 선수여서 남편 따라서 스노우보드 선수들 따라 원정 갔다가 미국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고 한채격을 그때 모르고 있었어요. 명화에 대한 글들을 올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아이디가 호프예요. 호프, 희망. 자기가 내 글이 너무 좋은데 팬이라면서, 근데 자기가 베스트셀러 작가래요. 그래서 자기 책을 보내주겠대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알아봤더니 김세혜 작가였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나는 일개 일반인이고 스스로 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니까 조금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죠. 근데 김세혜 작가 블로그에 갔더니 이렇게 한채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채격 카페에 가입을 하고 진짜 이틀 동안 엄청 자세히 읽었어요. 물론 다 그러셨겠지만. 근데 처음에는 조금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됩니다, 파이팅. 그래서 처음엔, 왜냐면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20살 이후로 완전 시간과 돈에 쫓겨 살고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고 시집도 내 돈 벌어 갖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좀 너무 멀리 있는 허황된 해피함이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관찰했어요. 이 김세혜 작가가 왜 나를 이리로 이렇게 이끌었지?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죠. 지금까지 살아온 바. 제가 도를 하시니까 진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다단계, 하나는 종교. 그래서 김세혜 작가의 엄청 조사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목사님이 막 추천서를 써주고. 그래서 저기 한채격 1일 워크숍에 가면 교회를 다니시나? 그리고 막 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메신저로 만드십니다. 총수님 많이 얘기하시니까 처음에 그렇게 저도 이제 오해를 했죠. 근데 오해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김세혜 작가님 책도 읽었고, 무엇보다 이승용 대표님하고 제가 처음으로 제주도 공항에서 통화를 해서, 저희 시댁이 제주도예요. 근데 제주도 공항에서 통화를 했는데 사실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공저를 등록을 했어요. 650만 원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등록을 하고, 그건 돈이 별로 안 아꼈어요. 왜냐면 책이 나오니까, 결과가. 그랬는데 12주 학교까지 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왠지. 근데 12주 학교가 얼마였어요? 1,000만 원 정도 돈이 됐었는데, 사실 그때 저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남편이 될 사람한테 반드시 한 1,000만 원 정도는 속이고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언제 쓸지 모르니까. 저는 저는 28살에 학원을 차렸는데 사실 그 전에 임용고시 준비생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 이외에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라를 위해 일하거나 나를 위한 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진정한 교육은 공교육에만 있는 거지 이런 사교육장 교육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 같은 걸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입고 학교를 간 거예요. 찢어진 청바지도 입은 날도 있었고, 망사 스타킹도 신고 가고, 지금은 되게 많이 사람이 됐는데 망사 스타킹 신고 온 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그러니까 남자 학교였어요. 남자 학교였으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망사 스타킹 막 야하다고 생각 못하고 이 정도면 차분한 건데, 왜냐면 미대에는 너무 천차만별인 여자들이 많아서 저는 제일 얌전한 거였거든요. 교생하고
하고 기간제 하는 동안에 제가 너무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 남자애들이 막 끝나고 나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상담 신청하거든요. 못 받아주겠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잤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제. 막 죽고 싶어요. 막 이러니까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섭고. 그리고 이제 막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랑 안 맞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제가 스타벅스를 또 갔어요. 왜냐면 맥심 커피만 먹어야 된대요. 학교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스타벅스를 막 몰래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사립학교가 아니니까 더 심했나?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스타벅스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냥 맥심을 먹거나 아무튼 똑같이 맞추래.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는 뭐 하나에 빠지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막 드라마에 빠지잖아요. 드라마는 보지 않아요. 게시판까지 가요. 작가한테 막 메일도 보내고 결말 바꿔달라고. 그 정도로 뭐 하나에 빠지면 완전히 히키코모리라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바비 인형을 좋아하면 그걸 막 다 모으고 사고 약간 좀 되게 뭐 하나에 빠지면 지독하게 빠지는데 제가 이제 잘 빠진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김세희 작가님 통해서 여기 와서 이제 여기 공간 보지도 않고 일단은 등록을 했는데 솔직히 공전은 650만 원 냈고 1000만 원 돈은 제가 적금이 풀리지가 않아서 이승엽 대표님께 적금이 끝나는 날 돈을 내겠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꼭 이렇게 장난을 치나 봐요. 적금을 타는 날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중환자실로 가셨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가난하지 않으세요. 제주도에 야자수 농장 10,000평 갖고 계신데 땅만 갖고 있으면 부자가 아니잖아요. 현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바로 땅을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땅이. 나는 근데 1000만 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집은 다 돈이 없고 그럼 중환자실을 하면 45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금세 1000만 원이 채워지는데 내 소원이 그때 시아버지가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땅이 팔리는 거죠. 제 야자수 농장에. 그래서 이제 이승우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나 카톡으로 PDF를 알아봤어요. PDF는 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조금 더 저렴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1000만 원 수업 못 듣고 PDF라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승용 대표님한테 전화를 하기 직전에 5,000평이 팔린 거예요, 땅이. 그래서 시아버지 이제 중환자실 비용이 잘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1000만 원이 있어서 여기 책쓰기 학교를 들어와서 수업 시작했는데 제가 이은하 코치님한테 5분 미니 특강 부탁한다고 해서 5분 내에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초고완성 노하우랑 책쓰기 학교를 통해 달라진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요? 총수님 같은 분들은 이미 책을 160권 쓰셨고 책 쓰셨고 다 쓰셨잖아요. 근데 저는 3개월 전만 해도 그냥 똑같은 여기 자리에 온 심지어 저는 워크숍도 처음부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수업 끝나고 다 4시 그럼 마지막에 오면 맨날 실용 독서 특강 거기 부분만 지금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해.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나 1일 특강을 처음부터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드디어 다음 주 일요일이 1일 특강을 제가 신청을 한 게 그날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와서 5분 특강 해달라고 해서 이 PPT는 솔직히 금방 만들 수 있었어요. 다음 카페에 제가 올렸던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활동 안 해요?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게 있어서 초고를 일단 어떻게 쓰게 됐냐면 저는 좀 신기했는데 책쓰기 학교 첫 번째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제가 닉네임이 뭐 긍정열매 어떻게든 뭐 비슷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막 좋은 게 많잖아요. 되게 길어 또 다. 뭐 연구소 뭐 그래서 나도 뭘 해야겠다 해서 긍정열매를 했는데 총수님이 저한테 그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 되게 열심히 노력한 건데 비슷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긍정열매를 했다가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닉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닉네임을 바꾸라는 게 저희 기수 중에서 바꾼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 첫날 제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요즘에 하는 일이 뭘까? 근데 제가 직업이 진짜 많아요. 학원을 운영하지만 대치동 학원이 잘 되게 하려면 반드시 나라에 있는 미술관에서 일을 해야 돼서 제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해설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럼 대치동 학원을 홍보할 때는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라고 큐레이터라고 홍보하면 그렇게 엄마들이 또 좋아해요. 그래서 직업이 2개에다가 임용고시를 볼까 하다가 이제 다 관두고 논문은 또 임용고시처럼 써놨는데 할 게 없어서 그 논문을 썼던 프로그램을 제가 미술관 프로그램 체험학습을 또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조금씩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부모님 중에 너무 저를 열심히 하는 걸 아시고 샘표 이사님이 저를 샘표 신입사원 영화 미술사 교육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책쓰기 학교 1주차 때 수업 들으러 오는 길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그 강의가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기업 강의 나가면 얼마일 것 같아요? 기업 강의 아시죠? 여긴 다 시간당 저는 몰랐어요. 저는 시간당 50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인데. 근데 그게 엄청 많이 주는 거래요. 보통 시간당 15만 원? 근데 솔직히 시간당 15만 원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20만 원 받겠다고 했는데 이사님이 저를 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너는 원장 선생님은 말씀 잘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